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또 신윤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님. 네. 오늘 더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MBC 방송하고 왔는데 거기서 예쁘게 해줬어요. 예쁘게 또 오늘 나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디든 떠나셔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들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와서 예. 낭만적인 데이트라도 할까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어디가 있나? 네. 우리 남편 어디가 있나? 여기서 박정호야 스팟 시청자분들과 데이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래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윤진 변호사. 네, 오늘 안녕하세요. 이 네. 의상이 네. 이제 하늘색, 푸른 계통, 여기는 좀 붉은 계통.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붉은색이 예뻐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마음껏 입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네, 이렇게 한동안 저희는 정말- 아직 못 입어요. 아직은 못 입어요. 저희는 아직 못 입어요. 한동안 정말 장롱에 그냥 처박아뒀었거든요. 모든 그래요? 붉은 네. 계열을 쳐다보기 싫다며. 네. 펜도 절대 붉은 계열을 쓸 수 없어서 네. 최소한 이건 보라색으로. 막 보라색으로. 쓰고 그랬는데 예. 나는 펜도 파란색. 파란색. 네. 저한테 오늘 박지원 기자가 정확한 당성이 들어있지. 파란색을 네. 박지원 사랑하십니다. 기자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당원 아니죠? 국민의힘 당원 아니죠? 붉은색을 좋아하셔가지고 국민의힘 혹시나 해서 당원 아니냐고. 네, 네. 여쭤봤습니다. 붉은색이 이렇게 활기가 있고 이쁘긴 네. 해요. 두 분 뵈니까 너무 좋고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고 칙칙했는데 계시는데 저희가 살려주네요. 그러니까요. 저만 있으면 좀 칙칙해요. 아니 네. 서영교 의원님. 칙칙했는데 네. 살려주네요. 네, 15년 전 모습을 우리 네.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우리 네. 이제 안에서 좀 플레이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옛날 네. 영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15년 네. 전에 그 네. 모습이 저랑 좀 전 닮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제가 조망만 해요? 아니 제 그렇게 목이 가늘어요 내가? 아니 진짜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15년 후에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처럼 저렇게 몸 멋지게 관리 될 수 잘 있을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나이 네. 차는 그렇게 얼마 안 납니다 사실은. 제가 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따가 한번 민증 한번 까서 한번 확인 좀 나이는 제가 해주시고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힘차게도 시작을 해봤는데 네. 역시 간밤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이제 구속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봤는데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밤에 소식 듣고 아마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밤에 소식 들었고요. 네. 같은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을 저질러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윤석열, 권성동, 장제원, 김건희 이렇게 넷은 같이 아주 초기부터 찐윤으로 윤석열의 대선도 준비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권력이 뭐라고 그 잘못된 권력 만드느라고 네. 그런데 깊숙이 개입해서 이 세상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그리고, 규정이다. 들어가면서 무슨 말은 한 것 같은데 네. 그거 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이제 나올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권성동 의원 여태까지 정말 엄청난 카메라 세례를 받은 것 중에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오면서 저 표정이요? 예.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하는 저런 표정은 사실은 처음 봤어요. 본인도 알았겠죠. 구속됐다. 에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알죠.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 인멸 뭡니까? 자신의 보좌관이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 건 줄도 모르고 윤용호 본부장님 특검 조사 받고 나오시면 우리 의원님이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런 증거 인멸의 증거를 정확하게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두고 어떻게 구속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 인멸의 증거. 증거인멸의 증거. 증거 인멸의 증거. 그리고 예. 저희도 너무 놀랬잖아요. 네.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전화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택배 기사님이 그리고 택배 기사님에게 그렇게 권성동의 보좌관이 전화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게 돌아갑니다. 네. 김건희가
기도 열심히 한 만큼 이 세상은 그 모든 걸 다 밝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놀랐던 게 바로 저 지지자들한테 특검, 손 흔드는 모습 손 마지막까지도 흔들고. 이제 손 흔드는 모습. 이게 오면 막 권성동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네. 손 흔들고 네. 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했죠. 권성동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권성동에게 이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돈 줄게 나한테도 절해라 라고 외치는 그런 분도 있고.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1억 원 이게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다. 그 사진까지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관봉권이라는 건 몰랐었는데 이것까지 그 현장에서 심사 과정에서 보여줬다. 이게 특검이 또 관봉권에 많이 대한 준비했어요. 수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보받은 것으로는 네. 관봉권이 아주 많답니다. 권성동에게 얼마큼에 왔는지는 다시 더 봐야지 될 것이고요. 네. 지금은 1억 원 이야기하지만 어. 그 제공된 곳에 관봉권이 많다고 합니다. 관봉권이 많아서 예. 그 관봉권이 곳곳으로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권성동에게 간 관봉권 네. 1억 원 그리고 건진에게 간 관봉권 1억 원. 이 관봉권 1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것이 또 향후 어디로 가려고 했었던 것인지도 마저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관봉권이 많대요. 관봉권이 많대요. 예, 한번 보지도 못했는데 본 적 있어요? 변호사님도 못 봤어요? 내가 의원님 오셔야죠. 검사들 불러다 놓고 네. 그때 저희가 입법청문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봉권을 씨를 본 적 있느냐 했더니 본 적이 없답니다. 수사관도 본 적이 없답니다. 네? 그래놓고 관봉권은 다 해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해체해서 고무줄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건이 넘는 증거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한답니다. 말도 안 그런데 되네. 관봉권 받냐니까 관봉권 본 적이 없다. 이 관봉권은 보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아 없어요. 그럼요. 예, 그거 어디서 보면 봐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네. 관봉권 저희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네. 그 수사한 사람도 당연히 수사할 땐 처음 봤을 텐데 그걸 못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띠지는 네. 그냥 버렸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건 완전한 증거인멸이죠. 이 예. 관봉권들이 22년 5월 13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스티커에. 이 스티커는 중간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제보가 맞아요. 들어오고 이게 관봉권이 없어지고 고무줄로 예, 묶어놓고 묶어놓고. 이러니까 중간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 관봉권 스티커가 남아 있는 거죠. 스티커를 잘 보니까 22년 5월 13일이라고 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희동 검사 그날 그 자리에 나와서 네. 의원님 저것은 2018년 영천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요청하면서 들어온 관봉권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읽으라 그랬죠. 오호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읽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또 읽어요. 또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22년 5월 13일 이내요 의원님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래서 이게 22년 5월 13일이면 5월 10일 날 윤석열이 취임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관봉권이니 이것은 김건희한테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건진으로 갔는지 네. 예 그리고 이게 김건희로 갈 거였는지 등등을 싹 다 수사해야 되는데 그날 딱 놀란 거예요. 이거 5월 거네. 빨리 치우자. 그래서 고무줄로 해놓자. 이건 네. 영천시장 때 있었던 그 정치 자금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온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제보가 들어왔고 그게 이제 저희가 머리를 잘 써서 입법 청문회를 소위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위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할 시간을 받으니까 답하면서 전부 다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은 경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 큰 수사라고 하고 22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22일. 네, 법사위에서 네. 네. 또 입법 청문회를 전체회에서 합니다. 아 이번엔 20일. 전체회인가요? 네, 네, 네. 전체회면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시간 좀- 제한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죠. 예, 안타깝지만 우리 또 의원님께서는 또 마이크 네. 시간 제한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유일하게. 오세요. 내가 오늘 보니까 내 목소리보다 아 그렇죠. 더 좋고 두 분이 톤이 가늘어서 쫙 나가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가요 목소리가. 근데 신 변호사님 목소리는 이렇게 나가겠는데 예. 콕 네. 찍겠는데. 좋습니다. 두 분이 미안합니다. 오니까 22일 입법 청문회 또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의원님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5월 13일이라고 찍혀 있는 그 스티커는 네. 사실 독자 제공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신문사의 독자 제공.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에나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빼박인 상황이 됐고 네. 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그러니까 권성동도 네. 본인이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간 거를 진술한 사람이 분명히 또 있을 거니까 여러 교차 진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쇼핑백을 받아간 건 쇼핑백. 봤다라고 예. 하니까 쇼핑백은 받아갔지만 그 그 안에 안에 넥타이가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통일교 쪽에서 제작한 넥타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확인해 권성동 봐야지. 와서 예. 저랬는데 그 정도 주면 미움 사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수사 받아요. 네, 그래서 기본이 예. 넥타이만 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큰절까지 했는데. 예, 뭐 처음에는 전부 부인하다가 쇼핑백은 받아갔다. 넥타이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구구절절 변명이 나옵니다. 네, 구구절절 변명이 나오고 네. 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수사 프로세스, 수사할 것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시작되는 수사. 우선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 과정 속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다 수사해야 합니다. 이게 명태균, 김혜경 과정 속에서 이 여론조사를 예. 강혜경 공짜로 씨가.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부정하게 받았잖아요. 이런 내용을 권성동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받은 제보로는 아주 초기부터 4명이 있었고 4명이 권성동, 장제원, 윤석열, 김건희가 항상 회의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4명의 회의를 제보한 사람이 예. 또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그때부터 그리고 선거 비밀 선거 사무소부터 다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처럼 어떻게 통일교 네. 또는 신천지 등이 권리당원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당원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는지도 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건너간 돈들이 얼마나 되는지 목걸이 등등도 한 번 더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관련한 수사는 무마되고 이재명 관련한 가짜 수사가 계속됐잖아요. 가짜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 이번엔 그런 제보 있었잖아요. 네. 공항에 들어오면서 이재명의 이름을 얘기하라. 배상용 KH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과 같은 계열사인 KH그룹 회장이 공항에 들어올 때 이재명 이름을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들 사건은 적당히 해주고 네. 적당하게 정리해줄게. 라고 하는 녹취가 권성동 진짜 육성의 녹취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수사를 무마하고 어떻게 수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그가 개입되었는지 그리고 검사들이 개입되었는지 윤석열은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싹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키맨이다. 여러 가지 의혹들. 중요한 키맨입니다. 여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 네. 중에 한 명이다. 예. 그럼 권성동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특검의 출석 소환 조사 받을까? 아니면 윤석열처럼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윤석열이 한 것처럼 또 속옷 차림으로 버틸까? 제가 볼 때는 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거다? 권성동은 나온다고 나올 거다? 생각하고 윤석열은 예.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하기 어차피 때문에 나가봤자 여기- 자꾸 실수하고 자꾸 언제 나와서도 발언하다가 네. 자기네 지지자가 보기에도 걱정스러웠거든요. 스스로 증거를 다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나오다가 나오지 말란 소리를 제가 보기엔 들은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있어. 재판장이고 뭐 나와서 자기 걸 어필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봤자 더 진흙으로 늪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조언을 제가 보기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네. 권성동은 당분간은 자기가 어필할 게 있다. 아직도 검찰 조직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법원 조직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 조직의 잔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네. 이번 기회에 또 찾아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학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제 네. 뭐 이미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10시에 네. 그 자, 권성동 의원 현장 그렇죠? 모습입니다. 네, 현장 김건희 모습이죠. 특검. 네.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여기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총재님 도박하시냐? 카지노 하시냐라고 하면서 네. 이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것. 아. 그래서 통일교에서 그거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 자료를 받아서 이거 정리한 것. 아예 정확하게 연도까지 찍어서 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은 너무나 지금 모든 전방위적으로 지금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또
서영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건 아닌가 싶어요. 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 와서 조경식 전 KH 부회장의 진술 그 내용이 더 많이 이거 진짜 알려지고 충격적이고. 더 많이 밝혀져야지 이 사건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 방송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꼭 언급해 주셔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아요. 너무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충격받았죠. 네. 이게 보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권 박사. 아시죠? 안 받잖아요, 예, 보도를. 그러니까.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받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이것도 뭐가 나왔다며 보셨어요? 네, 충격적인 나왔다며 보도죠. 저희 보좌관이 갖다 주면서 네. 뭐라 그러냐면 네. 의원님 조선일보가 이런 걸 썼네요. 네.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음. 거기에 뭐냐면 이화영 조사 때. 그다음에 그 예. 조사할 때 쌍방울 조사할 때 술과 음식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야. 예, 이제 이제야? 보도했잖아요. 그 보도했는데 제가 또 이화영 의원 면회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 또 받았고 사실은 시작은 조경식 부회장이 그때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 때 저도 갔습니다. 갔을 때 회 정식이 나왔고 음식들이 나왔고 술이 나왔습니다. 이걸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면서 그게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그럼 구치소에 있지만 나와서 증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오게 돼서 저 어마어마한 일을 이재명과 이화영을 엮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일을 증언 때 나와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 아니었으면은 이런 증언 또 못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아 진짜 저희- 서영교 의원님 진짜 갑자기- 얼마나 네. 구철주야 더 열심히 수고하시는지. 네 진짜. 아니 사실 어제도-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예,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열심히 뛰어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올바른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가 오늘 출석한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의 어떤 패턴을 보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하고 뭐 바로 영장 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일단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2번 불출석했다가 네. 3번째 이제 뭐 임의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영장 청구까지는 사실은 뭐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나. 특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이 돈을 줬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거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좀 더 한학자 총재가 전향적으로 진술을 해주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수설 쓰고 막 이봉관 회장처럼.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종건 넥타이 회장처럼- 아니에요. 예. 더 넣어줬어요.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반드시 뭐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진술을 정확하게 할 건 해야지 네. 하고 변호인들도 설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털 건 털고 갑시다라고 해야지 뭐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구속은 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득이 되고 말이 잘 통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구속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근데 예. 나는 준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준 적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리고 넥타이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면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네.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네. 불식시켜야 해요. 맞아요. 저 증거 인멸을 안 할게요. 그렇다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해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주하지 않겠습니다. 증거 인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증거 인멸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네. 그거는 구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합니다. 윤석열도 구속됐어요. 천하의 김건희도 구속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속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구속 사유가 있는 것은 증거 인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건이 중대하긴 합니다. 사건이 아주 중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네. 자백 그리고
자수 형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뭐 전략을 짜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끌었는데 그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윤영호 본부장이 말한 것 말고 그 실체를 밝혀주는 것 이것만이 이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이죠. 네. 지금 사건은 너무 중대합니다. 이게 대선에 개입한 그리고 동원해서 당원에 가입한 이런 건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 위반에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뇌물 위반에다가 네.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에 주었던 청탁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가 아주 많고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도박 여러 가지가 많은 사건은 아주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아주 정관들을 데려다 놨던 것들도 국민의 심기는 그렇네요. 왕창 건드렸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마이TV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이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 한학자 총재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백을 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러면 형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네. 특검에 그거 넣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검에 네.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증거나 또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형량을 줄여준다.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모두 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법안을 잘 고민하셨다가 수사에 협조하시고 새로운 세상 만드는데 협조하시고 공익을 제보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참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학자 총재 모습을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다른 채널 통해서도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군요. 지금 앞에 좀 움직임이 있어서 좀 봤었는데요. 자, 현장을 좀 주시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덕수와 조희대 수상한 만남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의혹은 사실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제기한 거 아니에요? 수상한 오찬 제가 네, 제일 먼저 제일 제기했죠. 먼저 네. 제기했고 밝혔었는데 예. 지금 또 조희대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고 어제 있는데.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네. 저하고도 얘기를 좀 했고요. 지도부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고, 네.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 이 내용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 네. 좀 해주세요. 예. 맨 처음에 우선 밝혔으니까. 저희 자료 보시면요. 네. 짜고 치는 사법쿠데타. 아하. 제가 저게 5월 2일 날 법사위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4월 2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합니다. 그렇죠. 딱 9일 걸렸습니다. 네. 9일 만에 그 수만 페이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수만 페이지 봤어요? 라고 했더니 뒤에서 쪽지를 주는 거죠. 보더니 다 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 봤으면 종이 프린트한 거 갖고 오세요. 아니면 로그인 기록이라도 갖고 오세요. 로그인 기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프린트한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수만 페이지 그렇게 금방 아유. 프린트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수만 페이지 프린트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이거는 보지 않고 파기환송했구나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네. 대법관 10명이 조희대의 권력 남용에 의해서 직권 남용에 의해서 수만 페이지를 보지도 않고 왜 봐야 하냐면 2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보지 않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시켜버리고 그것도 생중계로 합니다. 생중계로 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저희 당에 4월 27일 날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치겠다는 소리인 거죠. 아하. 생중계로 친 겁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딱 하루 전이에요.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5월 1일 네. 4시에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가 사임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단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5월 1일 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제보는 5월 1일입니다. 파기환송 되자마자 네. 그리고 한덕수 나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분이 달려와서 예. 제가 제보 받았는데 제가
제보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그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1년 전입니다. 아주 고위직의 관계자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이대가 윤석열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해.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없어. 라고 충성맹세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네끼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조이대가 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탁 치자마자 저에게 와서 그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조이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제가 이걸 들었으니 네. 제가 바로 5월 2일 날 질의를 한 겁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내가 묻습니다. 예. 윤석열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못 된다고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날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냐? 답변하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답변이 없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보가 또 옵니다. 바로 어제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그 녹취입니다. 예. 녹취가 왔고 이 녹취는 여성의 목소리로 왔고 여성의 목소리에서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파면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4일인가 3일 중에 하나 4명이 오찬을 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조이대, 네. 정상명, 김충식. 이 자리에서 조이대가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내가 정리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녹취가 나온 거예요. 이 녹취는 제가 이 파기환송하기 전에 있었던 녹취겠죠. 그렇죠. 이 녹취가 나와서 저희들에게 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구나.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린공감TV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네. 그것을 법사위에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충격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네. 4명의 조합이 저도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 1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5월 1일 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겁니다. 4명의 조합의 중에 이상한 건 김충식이었어요. 김충식이 그렇죠. 또 거기 근데 껴 지금 있어요. 김충식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떠오릅니까? 예, 김충식의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녹취 수첩의 글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뭐 소름 돋는 그런 소름 돋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1년 전에 이미 예.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대법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 이런 제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분에게 5월 1일 날 제보를 받은 그 얘기를 들은 네. 사람에게 5월 1일 제보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설마 설마 이러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그랬는데, 사람은 예. 조심해 이재명하고 같이 해봤자야 이 얘기를 한다고 해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그 쪽 당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쪽 계열의 사람. 저쪽. 예. 그러면 윤석열 쪽, 보수 윤석열, 정권 쪽, 박근혜 그런 쪽을 이어오던 보수의 보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보수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때 그런 것들을 알고 이미 감지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설마 그 이재명 대표께 2심에서 그렇게 무죄 날까? 네. 자기는 그러지 않게 했었겠죠. 그렇지만 옳은 판사가 있었고 무죄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래서 조이대가 아주 무리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게 바로 파기환송이었던 겁니다. 예. 1년 전에 네, 그 5월 얘기가 됐었고 1일에 파기환송이라는 저 희대의 판단을 선고를 한 것을 두고 5월 8일에 법원 노조가 조이대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조이대는 즉각 사퇴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5월 8일에 냈고요. 네. 지금 다시 이제 국회의원들 분께서 이 조이대 사퇴에 대한 요구가 있자 법원 노조에서도 지금 뭐 다시 조이대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 선고를 했을 때만 해도 저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했을 때만 해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아무래도 법원에 지금 수장이다 보니까 지금 결자 해지하라라고 하는 네.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 목소리 네. 나오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5월 1일에 뭐 조심해라는 취지였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안 될 거야 1년 이런 전에 발언하는 게 예. 조이대는 충성맹세를 했어. 이재명 윤석열에게. 사건, 이재명 대통령 될 일이 없어. 아.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일이 없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렇게 다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니 이재명에게 예. 굳이 줄 쓰지 마.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 보수 정권에 있던 중요한 자리에 있던 그렇습니다. 아주 사람이 중요한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네, 사람이 네, 네. 얘기까지 했다. 네. 그게 또 연결이 되네요, 진짜. 그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오찬자리. 오찬자리 보도가 나오자마자 질의를 했고 근데 아직 답이 없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뒤에 김충식은 중요한 인물로 계속 부각되고 있으면서 예. 그와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충식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최은순의 동거남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의 의붓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재산이 아주 많고 김충식이 갖고 있는 땅에 최은순의 무죄를 때린 판사 윤남근 그 사람이 여기에 가치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서희건설이 권리 등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이 뭡니까? 똑같이 또 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김충식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얘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있죠. 거죠. 있는 것이죠. 김충식 특검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혁진 의원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논의가 어떻게 될지 최혁진 봐야 의원이 될것 했던 같고. 것 중에 하나 들은 것은 네. 그 뭡니까 우리가 뭐였지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126대 뭐 27인가로 그냥 만빵 깨지잖아요. 아, 예, 예. 만빵 엑스포. 깨졌을 때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썼잖아요. 그때 김충식의 녹취가 나옵니다. 아하. 예, 우리가 저쪽에 그냥 모양으로 한 거야. 그리고 그쪽하고 뭘 받기로 했어. 이런 내용이 김충식의 육성 녹취가 남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제기한 네. 것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충식의 메모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충식의 메모가 발견되는데 그게 이제 뭐 아산 배방 7억 이렇게 써 있고 소년보 목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손 목사 세계로교회. 네, 손목사 세계로교회 7억, 아산배방 네. 부동산 7억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마침 아산배방에서 부동산을 하던 김진성. 예, 김진성이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했고 그 당시에 차를 태워다 준 사람이 세계로교회 그렇습니다. 신자라는 것 그런 연결고리가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맞아요. 예, 벤츠 차량과 함께 그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근데 제가 수사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119에 실어 보내고 증거 현장으로 딱 갔는데 네. 그때 종이로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뒀고 조금 맞아요. 지나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와서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다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이게 커터칼 테러라고 발표를 한 게 국정원의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 검사고 이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가 네. 공천주라고 명태균에게 부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상민이 추천이 경남도지사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김상민은 또 그림을 네. 자신이 이완합의 그림을 사가지고 자신은 대리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또 김진우 씨의 대리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1억 4천을 뭐 4천인가요? 1억 2천인가요? 주고 그림을 구매한 그것도 있고요. 그래요. 이 조이대 정상명 또 김충식 한덕수 만났던 그 오찬자리 이것도 밝혀야 될 것이고 수사 철저히 해야 수사 합니다. 철저히 해야 수사 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뭐 지기현 판사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이 사법농단 그리고 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농단 했죠. 네. 의심을 떠나서 말씀처럼 그 수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법원 행정처장, 법원 역사상 없었다. 법원 행정처차장, 법원 역사상 없었답니다. 이런 법원 역사상 없었던 일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그 짓을 하는 것은 대선에 개입해서 자신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하고 1년 전에 했던 바로 그 발언. 다음 날 2심을 배당하고 넘기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의 짜여진 각본, 놀래서 짜여진 각본입니다. 아하. 윤석열이 그렇게
파면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 그렇게 2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고, 놀래서 아하. 조이대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무리한 짓을 했고, 그래서 희대의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저 조이대 못 믿겠는데, 아닌데, 그리고 저렇게 지기현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지? 룸살롱 가서 650만 원 그 접대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버티지? 그것은 위에 조이대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월에 돼서야 다시 한번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그 법원 노조에서도 네. 조이대는 이 판결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판결로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인 윤석열을 따랐다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이 피땀으로 쌓아온 사법부의 신뢰를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었고 사법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네. 대법원장 탄핵을 면치 못할 거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그렇네요. 네, 이미 이미 탄핵을 다 예고를 했어요. 이 판결 하나로. 아하. 이 판결은 누가 봐도 탄핵감이야. 라는 것을 이미 다 법원 노조에서 목소리를 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꿍꿍이를 쓰면서 지기현을 감싸면서 지기현을 어떻게 하면 계속 두고 이 법원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가져갈까 하면서 법원장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7시간 반 법원장 회의 끝에 내린 거 뭡니까? 우리는 사법부 개혁 찬성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뭐 대법관 지원한다니까 네. 내놓은 게 뭡니까? 1억 4,895억 듭니다. 1조. 1조. 아이. 단위가 1억이면 그냥 해. 1조. 1억이면 그냥 해. 1조. 1억이면 제가 그 정도로 1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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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 4,895억을 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75평씩 필요하다고 해서 서초구에 그 땅을 또 사야 되니까 그 돈을 넣어놨어요. 1조 부지 비용이 1조 1천억 정도 되고. 1조가 드니 1조는 서초동에 있는 땅을 사는 부동산 매입 비용. 이게 지금 할 그 짓입니까? 법원에 있는 관계자가 네.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은 지을 때 아주 크게 지었다. 그래서 골고루 땅들이 그 안에 있다. 룸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면 된다. 검찰은 테니스장을 개조해서 6층짜리 큰 건물을 맞아요. 지어서 포렌식 타워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는 테니스장을 그렇게 있더라고요.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원에 다 다녀와 봤지만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이 대법관을 늘리는 이유가 뭐죠? 대법관을 늘리는 이유는 법원을 야단치려고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국민들이 법원에 가서 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 네. 그런데 대법관 한 명당 3천 내지 4천 건을 해소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도 못하고 질질 끌리고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냥 기각하는 것이 많고,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법 서비스를 드리려면 대법관 한 명당 너무 많은 사건이 있으니 그것을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자. 이 사법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인데 여기서 돈 얘기하면서 못한다라고 버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아이고 이렇게 조이대가 네. 못된 짓 하는데 대법관 더 늘려줘서 높은 사람 더 만들어주네?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 그리고 이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빨리 해달라고 대법관을 더 만들어서 빠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법 개혁인 거죠. 네, 그런 사법 개혁인데 돈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법원은 서초동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어쨌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발악하는 방법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거는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 조이대에 대해서 5월 8일부터 법원 노조에서는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그런 얘기가 수면 위에 떠오르기 전에 네, 지금 다시 한번 뭐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오히려 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걸 문제를 삼아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기가 찰 노릇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여기서 예. 근데 정리 한번. 어. 사법개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허. 사법개혁이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아까 대법관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사법적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시간이 끌고 신속하지 못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려서 빠르게 판결 내라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고요. 두 번째, 법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외부에서도 평가하자 이런 겁니다. 아니, 법원은 독립한다는 게 외부에서 평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추천할 때도 외부에서 추천 인사도 넣자 이런 겁니다. 헌법에는 대법원을 규정하고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지만 사법권의 법관이라든지 네. 법원의 조직은 모두 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모두 다 법원 설치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티고 저항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의 독립은 네. 국민을 위해서 잘 판단하라고 있는 거지 윤석열을 보호하라고 있거나 지기현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할 때는 입법부가 법으로 제재를 가해주거나 여론이 국민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00명. 150명이 필요합니다. 과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과반이 필요한데 예. 국민의힘은 107명이에요. 국민들이 안 되네요. 너희들은 안 돼. 네. 그래서 107명만 준 거예요. 108명 줬는데 김상호 김상호 의원 의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맞아요. 탄핵안 대표 발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탄핵을 해? 그러면 다음엔 이 국민의힘은 더 줄어요. 아니 다음엔 해산 절차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차곡차곡 챙기고 있잖아요. 무슨 해산 절차가 있는지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장동혁 의원, 장동혁 대표 예. 명심하세요. 잘 알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 해체되는 수가 있어. 아니 해체로 가고 있는데 그거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드렸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뭐 교회도 찾아가고 예. 교회 찾아가서 뭐 마이크 잡고 뭐 전쟁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종교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예.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오히려 장동영 대표에게 다른 주문을 네,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 소년부 목사 구속다라고 가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는 뭐 제가 종교 탄압을 막아내는 일을 이 시기에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개신교 측에서는 네. 내란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봐라, 국으로 가지 마라 이런 조언을 듣고 어리둥절 나의 갈 길은 어딘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얄팍해. 네 보니까 오늘 아침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권성동 이제 구속에 대해서 장기 집권 위한 야당 말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이대 사퇴 압박은 반헌법적이다. 또 역시 또 대통령 탄핵사이다 뭐 이런 주장을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듣고 네. 지지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법사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네. 장동혁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법사위원이.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사람 장동혁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들어와서 계엄 해제 버튼을 누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뀌어요. 네. 한동훈하고 대립각을 세우더니 아이 우린 몰랐어요. 아직 법사위에서는 표시가 안 났어. 그렇죠. 안 났는데 갑자기 윤석열 관저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죠. 왜 장동혁이 왜 저기가 있지? 친한계인데? 친한계 아니야? 조금 그나마 정상 아니었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는 윤핵관에 가 있는 거였어. 저건 뭐지? 뭐지? 그때까지도 법사위에서 뭐 조금 상법도 동의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상법을 동의해주지 그랬더니
내가 간사가 돼서 간사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 그래서 간사가 이제 돼서 원래 간사는 유상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수영인가 그 인물로 왔다가 어허. 아니 유상범이었다가 그 사이에 장동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상법 동의했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바뀌었네. 근데 간사를 맡아서 간사하게 바뀌었어요. 이러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이 없어요. 뿌리가 어디 있는지 없는 거죠. 그래서 카멜레온 네.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도 맞습니다. 받고 있던데. 이름 정확하게 붙였네요. 네. 카멜레온. 카멜레온. 미안해요 그렇게 붙여서. 근데 카멜레온 돌아봐야 자. 돼 자기를. 네. 돌아봐라. 네. 자, 한학자 총재가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 모습 보이죠?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조사를 받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네, 종교가 분리돼 예. 있는데 대한민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자, 촬영이 이어지고 있고 한학자 총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네, 많이 힘든 표정.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쇼핑백에 넥타이만 들어있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특검과 일정 분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정 도박 수사 무마하려습니까? 권성동 씨 통해서 통일 불편한 촉탁하신 거 맞습니까? 번영을 돕기 위해서 교인들 통일교 교인들 본인의 입당 시켰습니까?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한학자 총재가 지금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파서 그래요.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소환 조사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아파서 그래요라고 했고 권성동 이제 관련된 질문하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예. 정치인은 종교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종교인은 네. 정치하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이렇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며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네. 김건희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어허. 그런 사람들이 뚝 떨어지듯이 와서 순간 국민을 현혹시키고 대통령이 되니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고 네. 종교계도 거기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계는 선거할 때부터 개입해서 당원을 주고받고 네. 그리고 그 당원으로 인해서 당선되게 하는 힘을 넣어서 정치를 좌우지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아베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아베를 저격했던 사람이 통일교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네. 일본 정치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종교는 종교로서 예. 자리를 잡아야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종교가 개입하다가 정치도 다 망가지고 국민도 어려운 상황 되고 종교인들도 네.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여기서 돈이 얼마나 어떻게 오고 갔는지 반지와 목걸이가 어떻게 오고 가며 샤넬백들이 얼마나 오고 갔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그게 왜 오고 갔냐 이겁니다. 왜 오고 갔냐 무슨 이권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는지 네. 등 거대한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부패 스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종교, 부패 스캔들 발본색원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보고요.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법사위원이시니까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안건이 부결이 돼서 국민의힘에 네. 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부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나경원 간사로 저쪽이 내정해서 처음에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춘석 의원을 멤버를 교체
네. 사보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경원 간사가 오고 이춘석 의원을 네. 우리 당 전용기 의원으로 바꾸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나경원 간사만 해줘? 그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 그러면 이거 간사 안건에서 빼. 왜냐면 우리도 여기서 교체를 해야 의결 정족수 등이 있어 전용기 의원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건에서 빠졌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날로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맞아요. 이렇게 이런 멘트를 날리고 나치 독재니 뭐니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간사로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 간사로 못 받게 된 거고요. 아하.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 간사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근데 사과라는데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고는 이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사과라는데 사과를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시켜달라고 하니 그러면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표결을 할 수밖에 표결할 없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표결이 이어졌는데, 근데 사실 그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이제 패스트트랙 이 충돌 사건에 대한 예.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2년을 네, 구형을 했고, 그래도 또 생각을 해보면은 구형이 된 상황,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또 남편 네. 춘천 그렇습니다. 지방법원장으로 네, 있는데 그러면 국정감사할 때 같이 나와서 부부가 이렇게 또 질의응답하는 건가 생각도 그렇죠.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선 나경원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던 날 예. 그날 밤 그것도 나경원에게 있고. 전화를 맞아요. 합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은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팽을 당했는데 그 관저 앞에 가 있습니다. 또 체포되는 날. 그리고 또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다 패스트트랙은 한동훈과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패스트트랙을 자기 걸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러고 한동훈은 네가 청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빼달라 그랬냐? 예, 그랬더니 나만 맞다. 빼달라 그랬냐? 맞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란에 대해서 계속 옹호를 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겹쳐지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뭐랄까 예. 이렇게 색깔을 흐리면서 와도 시원찮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은 가만 앉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어제 전에 또 그 패스트트랙에서 네. 2년 징역형이 떨어지게 된 네, 겁니다. 구형을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와서는 그거 나는 안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허위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날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방해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나경원이에요. 그 당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회의를 방해하면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하 500만 원. 그래서 국회의원직도 공무원도 다 박탈하게 되어 네.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2012년에 요청한 법안이고 제가 그때 그거를 같이 협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쪽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용히 협상하고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당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여기서 이거. 폭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방해는 500만 원 이상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몰랐나 보다. 모르고 국민의힘 했었을 당시에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했었을 가능성이 네, 많고. 정말 그리고 세요. 예, 정말 센 법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예, 그래서 의원직 날라가고. 그 모든 걸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예. 2년 징역형을 받은 거고요. 하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어제 새로 나왔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 남편이 변호사인 줄만 알았어요. 춘천지방법원 판사 법원장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안 맞지요. 오지 말았어야죠. 아하. 저는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여론이 이건 아니야. 그게 제일 큰 여론처럼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안 되게 됐는데 예. 그거 안 해준다고 또 안 어. 해준다는 게 아니라 표결 붙인다고 이제 곽규택 의원이 막말을 쏟아낸 거죠. 저도 듣고 좀 충격받았다고 해야 되나? 많은 예.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 얘기 당연히 나오죠. 나경원 의원 남편 누구냐? 법원장이다. 법원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감기관 이해충돌이에요. 남편 있는 데서 질의응답하면서 그러고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시냐고 그 얘기. 네. 근데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박지원 의원이 했는데 곽규택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거기서 사과를 했어야죠.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정의 이후에 사과는 하긴 했지만 자신은 뭐 몰랐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는 했긴 했지만 뭐 와서 그냥 이런 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 그런 건 아니지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남편이 박은정 의원에게 기소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기소 청탁했던 걸 박은정 의원이 공익 제보한 거였습니다. 예. 이런 내용 관련해서도 그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나경원 의원은 간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두는 수마다 잘못 두고 어깃장 두고 자기네가 늪으로 빠지는 올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확 털어야 돼요. 털어야 된다. 윤석열 다 털어야 돼요. 그걸 못 그리고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 거듭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다시 나경원 카드를 가지고 온다. 네. 다 알면서 그래서 어제 아하. 자위대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제 거론이 되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까 뭐 이 망언 말씀하셨지만은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언에 대해서도 지금 이 말이 있은 지 9일째인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이게 보통 송원석- 망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송원석은 완전히 망언이고 거기에 또 김재원도 그 망언을 아, 예. 네, 기름을 부었죠. 저는 옛날에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또 사과하고 그러면 국민이 더 신뢰하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국민의 힘이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합니다. 예. 송원석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야 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김재원 의원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야 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치도 고민하시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네.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지켜야 될 이제 금도가 있다 이런 얘기. 또 의원님께서는 예전부터 정치권에 계셨기 때문에 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아예 그런 것까지 다 뭐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다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치가 전혀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협치하자 그러고 맞습니다. 협치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송원석의 그런 발언이 있는데 협치하자 그러면 협치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제가 영상을 계속 네. 뭐 발언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뭐 다 아. 뭐 죽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제 이름은 2번 나와 있어요. 나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번만 쓰지. 중요 인물. 예. 중요 인물이라 그래서 예. 이쪽에 한 번 쓰고 이쪽에 한 번 쓰고 2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핵심. 2번 쓴 사람 이름 있냐 그랬더니 2번 쓴 사람 이름은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10명인가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름이 없어 좀 서운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첩에 저희 보좌진들이 수첩이 이제 좀 공개됐잖아요. 찾아보니. 의원님 이름이 2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민변등 변호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들어있어 그래서 저희 둘 다 무슨 일 생길 뻔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제가 저도 어떻게 얼마 될지 전 모르고. 도종환 의원님 만났는데요. 예. 도종환 의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에게 되게 고맙다고. 왜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HID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HID. 그 HID들이 북파공장원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엄이 선포되면서 전부 다 파견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HID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차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HID가 청주 그리고 사드 쪽으로 가 있는 HID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네 두렵다. 이 HID는 전체 오도 속에서도 이쪽 오도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네 들어오게 해달라.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오도가 내려오면 명령이 내려오면 자기네가 거기에 있는 청주공항을 폭파해야 된다. 근데 그 청주공항에는 전 그렇게까지만 알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HID 들어오게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국방부 차관이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HID 그분들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더 고마운 얘기는 거기에 F-35
예.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35 전투기가 50대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다 폭파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 너무 놀랐었는데 네. 그때 그분들이 그쪽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폭파하려고 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폭탄이랑 다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노상원 수첩 모든 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 끔찍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습니다. 둘이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네. 가셔야 되니까 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그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요즘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조이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또 다 우리는 잊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이대가 5월 1일 파기환송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은 대통령 후보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조이대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고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고 그리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이대가 어떤 충성 맹세를 했었는지 이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조이대가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모의를 했는지 그리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같이 결합되어 있었는지 모두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란 그리고 외환 이 중요한 사건을 전담할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 가지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법원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법원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입법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헌법의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영교 TV 구독해달라는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화면도 영교 언니 곱다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네. 있는데 보니까 제발 TV 부탁드리는데요. 서영교 TV가 예. 구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저 실버 버튼은 받았고요. 골드 버튼을 받아야 오늘 되는데. 15만 5천인데요. 예. 16만 명 만들어 주십시오. 네. 16만이 넘었나? 16만 5천인가 보다. 16만 5천인데요. 17만 으로 갑시다. 17만 예. 만들어 주십시오. 17만. 서영교 예.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서영교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의원님 오마이 화이팅! 화이팅! 서영교 TV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